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존 듀이의 How We Thin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듀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랑 진짜 지적인 사고는 다르다고 봤거든요. 아, 그 차이가 뭔가요? 듀이가 특히 강조한 게 바로 반성적 사고예요. 반성적 사고. 네, 이건 그냥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나 뭐랄까, 왠지 그럴 것 같은 근거 없는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럼 어떤 건데요? 어떤 믿음이나 주장이 있을 때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뭔지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정말 타당한지 믿을 만한지 따져보는 거고요. 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고 따져본다. 그렇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탐구 과정인 거죠. 확실히 그냥 떠오르는 생각과는 다르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서 듀이는 훈련까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나?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추론하고 판단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매 순간이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류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도 비슷한 지적을 했고요. 오류에 취약하다. 네, 듀이는 훈련되지 않은 생각이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봤어요.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우상들 기억나시죠? 아, 네네. 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런 거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로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이나 편견에 딱 갇혀버리는 경향 같은 거요. 아,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훈련은 이런 함정들을 좀 알아차리고 우리가 관찰하고 추론하는 과정 자체에 조건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조건을 통제한다. 좀 더 의식적으로 생각의 과정을 관리한다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 훈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혹시 뭐 타고나는 부분도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듀이는 아이들이 가진 그 타고난 왕성한 호기심 있잖아요. 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요. 네, 그리고 뭘 보면 이건 뭘까? 저건 왜 저럴까? 하고 막 떠올리는 가정, 서제스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으로 봤어요. 아, 아이들에게 끝없는 왜 질문이요? 바로 그거죠. 때론 좀 지칠 때도 있지만 웃음. 그게 바로 반성적 사고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의 역할은 그런 타고난 탐구심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잘 보존하고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의미 있는 탐구로 이어지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왜 질문을 잘 살려야 하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듀이는 생각하는 방식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경험적 사고랑 과학적 사고를 나눴던 게 기억나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험적 사고는 주로 과거에 해왔던 방식이나 익숙한 관습에 기대는 경향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하던 일에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좀 새로운 문제나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반면에 과학적 사고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원리나 법칙을 파고들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걸 그냥 예전에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아는 건 경험적인 거죠. 네. 근데 대기압이라는 원리를 이해해서 아, 이래서 물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아는 건 과학적 사고예요. 이렇게 원리를 알면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상황에 응용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겠네요. 네, 과학적 사고는 일부러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하고 탐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도 대처할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과거 경험에만 갇히지 않고 원리를 파악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힘, 좋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로 나아가려면 생각을 좀 명확하게 다듬고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여기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언어는 생각을 붙잡아서 명확하게 하고 또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 도구요? 네. 보세요. 먹구름이나 동호회 발자국 같은 자연적인 신호는 그 의미가 좀 모호하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근데 민주주의나 정의 같은 단어들, 즉 인위적인 기호인 언어는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하게 해줘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하죠.
아, 의미를 딱 잡아주는군요. 네. 그리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효율적으로 다루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해주고요. 단어를 통해서 복잡한 지식 체계를 쌓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언어가 사고의 틀이 되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물론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어만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하고요. 네. 의미 없는 말의 나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뒤가 강조한 진짜 생가지라는 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가진 믿음의 근거를 아주 능동적으로 찾고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반성적 사고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타고난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훈련으로 길러낼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과거의 익숙함에만 머무르는 경험적 사고를 넘어서서 현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과학적 사고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언어는 이 모든 과정을 돕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하고요. 정확합니다.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조력자죠. 자, 오늘 준뒤의 통찰을 통해서 생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뒤에는 이런 반성적 사고 능력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데 필수작이라고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반성적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